일상 속 숨겨진 이야기. 장애인, 비장애인의 경계를 넘어 서로를 이해하는 따뜻한 시간. 나만 몰랐던 이야기. 안녕하세요. 김종서입니다. 제가 오늘 읽어드릴 이야기는 미랄복지재단 스토리텔링 공모전 11회 우수상 수상작 김평철님의 조금 덜 이기적인 하루입니다. 이기적인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다. 가끔 출퇴근 시간에 지하철역에 방송이 들릴 때면 깊은 한숨을 내쉬면서 여러 번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그런 기분은 비단 통근 시간 중에만 느끼는 것은 아니었다. 죄송합니다. 잠시만 비켜주세요. 어쩌면 그 사람의 잘못은 아닐지도 모르겠다. 좁은 복도식 구축 아파트에 사는 내 잘못일지도 모르지. 하지만 종종 엘리베이터를 타거나 복도에서 마주치면 커다란 휠체어가 좁은 통로를 가득 채우고 지나가면서 옆으로 몸을 비켜줘야 하거나 혹은 뒤에서 앞지르지도 못하고 그 속도에 맞춰갈 수밖에 없었다. 그럴 때면 어김없이 머릿속에서는 지하철에서의 그 생각을 다시 떠올릴 수밖에 없었다. 내가 딱히 장애인을 차별하거나 혐오하는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내 일상에 그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면서 감내해야 하는 것들이 상관없냐고 묻는다면 그건 쉽게 답하기 어려웠다. 솔직한 심정으로 그 공간을 차지하고 양보를 강요할 수밖에 없는 상대에게 편한 마음이 들 수는 없으니깐. 그리고 하필이면 그런 사람이 바로 옆에 사는 우리 이웃집 새댁이라는 것도 생각해보면 참 불편하기 짝이 없는 이야기다. 대놓고 싫은 티를 낼 수는 없다. 어디 가서 무슨 소리를 들으려고. 그렇다고 마냥 속편하게 좁은 복도를 꽉 채우고 엘리베이터에서 종종 탑승 포기를 해야 할 때마다 표정 관리하는 것도 보통 일은 아니다. 그리고 그럴 때면 괜히 미안한 표정으로 고개 숙이는 옆집 새댁에게 억지로 괜찮다고 말하는 것도 그렇고. 적어도 그것이 그 일을 겪기 전에 내가 느낀 솔직한 관점이었다. 딱히 악인이 돼서 욕먹고 싶지 않고 그렇다고 선인이 돼서 적극적으로 도와줄 생각은 없고 멀리 떨어진 관련 없는 사람으로서 동선이 겹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것이 얄팍하지만 어쩔 수 없는 내 생각이었다. 어쩌면 그때 그랬던 것은 단순히 머릿속의 선입견보다도 회사에서 가장 바쁜 시기이면서 동시에 아내의 육아휴직이 끝나 어린이집에 다니던 아이를 돌보는 것으로도 머리가 터질 것 같았기 때문일지도 모르겠다. 장모님이 아이를 챙겨주시기는 했지만 그저 사람 좋기만 하신 장모님이 이제 덩치도 커진 애를 꼼꼼히 챙겨주실 수 있으실까 걱정스러웠다. 그리고 그런 걱정은 어느 날 갑자기 현실이 되었다. 아내에게서 급하게 전화가 왔다. 아이를 어린이집에서 하원시키고 저녁을 주려고 마트에 가셨던 장모님이 갑자기 몸이 안 좋아지셔서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병원에 모시고 갔다는 것이다. 장모님 걱정도 걱정이었지만 그보다 나는 아이 걱정이 앞섰다. 그럼 우리 애는 지금 혼자 집에? 그때 장모님으로부터 연락이 왔다. 본인은 괜찮으니 걱정 말고 애도 평소에 친하게 지내던 옆집 새댁한테 맡겨놨다고. 그 말에 더 놀랐다. 옆집 새댁이면 그 장애인 새댁? 언제부터 그 집이랑 그렇게 친하게 지내셨을까? 그리고 평소에 나는 가급적 안 마주치기를 바라며 눈도 안 마주치던 집에서 지금 우리 아이를 봐주고 있다고?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래서 일 마치고 오라는 장모님 말에도 당장 회사에 양해를 구하고 집으로 달려갔다. 그리고 옆집에 가보니 내 걱정이 맞았다는 듯 문은 굳게 잠겨 있었고
인기척은 느껴지지 않았다. 불안감에 미칠 것 같았다. 그래서 여러 번 문을 두들기다가 결국 발로 걷어차기까지 하고 경비실로 뛰어갔다. 마치 애가 납치라도 당한 듯 연락처를 알아내서 당장이라도 전화할 기세로. 그런데 1층으로 내려온 내 시야에 아이의 모습이 바로 눈에 들어왔다. 그냥 평소에 놀던 놀이터에서 놀고 있었다. 휠체어를 탄 옆집 새댁이 보는 앞에서. 그걸 보고 나는 다리가 풀리는 기분을 느끼면서 겨우 안도할 수 있었다. 그리고 표정을 추스르고 아이를 데리러 가려고 했는데 바로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왜냐하면 휠체어에 탄 새댁이 너무도 즐거운 모습으로 우리 아이와 놀아주며 돌봐주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 아이도 나랑 놀 때보다 즐거워 보였고 그 모습에 왠지 모르게 다가가서 아이를 데려올 수가 없었다. 그리고 불편한 몸으로 바퀴를 손으로 밀면서 여기저기 쏘다니는 아이를 돌봐주는 모습에도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나는 결국 집으로 발걸음을 돌릴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아이는 퇴근한 아내의 손을 잡고 집으로 돌아왔다. 더없이 개운하게 잘 놀았다는 표정으로. 그걸 본 나는 여러 가지로 복잡한 기분이 들었고 결국 내린 결론은 아이를 돌봐준 것에 대해 감사 인사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이었다. 그래서 다음 날 그 집을 찾아가서 벨을 눌렀는데 새댁은 집에 없었다. 나온 것은 남편이었다. 의아해하는 남편에게 나는 자초지종을 이야기하고 어제 장모님이 병원에 계시는 동안 아이를 돌봐줘서 감사하다고 인사하고 조그만 사례라도 하고 싶다고 했다. 그런데 남편은 그런 나의 제안에 좀 쓰게 웃으면서 괜찮다고 말했고 오히려 자기가 더 감사하다고 말했다. 무슨 소리인지 의아해하는 나에게 그가 말했다. 자기도 오랜만에 밝게 웃는 아내의 모습을 봐서 좋았다고. 예전에는 그렇게 활발하고 애들도 좋아하던 사람이었는데 교통사고를 겪고 휠체어 신세를 지게 되면서 어딜 맘대로 나가지도 못하고 집에서만 머물러서 많이 우울해했다고. 그런데 어제는 생각지도 못하게 우리 아이를 맡아서 돌봐주며 오랜만에 밝아진 모습을 보여줬다고 했다. 그 이야기에 나도 모르게 숙연해졌다.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면 후회할 질문까지 해버렸다. 혹시 댁에는 자제분이... 남편은 씁쓸하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처음 알았다. 하반신 장애가 있는 여성분은 유산 위험이 커서 사실상 불임이라고 봐야 한다고. 그리고 그 사실이 예전에 어린이집 교사를 하면서 행복해할 정도로 아이를 좋아했던 새댁에게는 큰 고통이었다고. 그래서 많이 침울해하며 살고 있는데 오랜만에 자기 손에 맡겨진 우리 아이가 새댁에게는 단순히 귀엽다는 것 이상으로 자신이 뭔가 할 수 있다는 의미로 다가왔을 거라고 남편분은 씁쓸하게 말했다. 평소에 가진 마음에 대한 사과 대신 감사 인사를 전하러 왔던 자리에서 난 더 큰 미안함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내가 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산 걸까? 저렇게 힘든 일을 겪고도 오히려 맡겨진 일에 감사하는 사람에게 멀쩡한 나는 얼마나 삐뚤어진 생각을 하며 살아가고 있었던 걸까? 정말로 이기적인 사람은 누구일까? 그 사실에 나는 마음속 깊이 부끄러움을 느꼈다. 그렇다고 해서 그 후에 세상을 보는 시선이 갑자기 확 달라지진 않았다. 여전히 지하철역의 안내방송은 짜증이 나고 그분들의 어려움은 나와는 무관한 일일 것이다. 그래도 조금은 달라지고 싶다는 마음으로 언젠가 아파트 입구 경사로를 혼자 바퀴를 밀며 올라가던 새댁을 보고
가까이 다가갔다. 예전이라면 멀리 피해서 기다렸을 것이다. 그리고 조금은 용기를 내서 말을 걸었다. 괜찮으시다면 밀어드려도 될까요? 그 말에 그녀는 웃었다. 그리고 그 미소를 보며 나도 웃었다. 사소한 일일지도 모르겠다. 그래도 오늘 하루는 조금 덜 이기적인 것 같아 기분이 좋았다.